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실 변호사입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반역을 때림으로써 이제 국회에서 8표 이탈 거의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이렇게 반역을 때린 이유가 김건희 특검법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내가 이거 안 막는다, 나한테 권력을 줘야 된다, 그래야 막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제 권력을 달라는 말은 뭐냐면은 질서 있는 퇴진 어쩌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2, 3, 4월에 퇴진한다. 퇴진할 때까지는 자기가 그때까지 대통령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한덕수를 얘기했지만 한덕수는 핑계고 자신이 이제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제 틀어쥐고 당을 틀어쥐고 나서 그다음에 대선에 나간다. 대선에 나가면 이재명은 범법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헛된 망상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들어주지 않았죠. 뭐라고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네가 첫 번째 탄핵을 부결시킬 때 저들이 탄핵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결시킨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와서 네가 왜 돌아서 가지고 탄핵에 찬성을 하느냐. 그럼 네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어불성설이고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나는 네 말을 들어줄 수 없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특검을 받아서 특검을 받게 된다면 받게 하겠다. 받으면 어차피 죄가 없으니까 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히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이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사실은 한동훈이가 한덕수를 내세워서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권력을 빼앗아서 자기가 이제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권력 찬탈의 어떤 그런 계획을 짰던 겁니다. 이게 바로 내란이죠. 오히려 내란한 것은 한동훈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용기와 딱 지혜로 말이죠. 딱 법대로 얘기하는 거야. 네가 지금 처음에는 탄핵을 갖다가 반대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와서 왜 탄핵을 찬성한다고 그러냐. 그럼 네 자체가 맞지 않는 거 아니다. 이렇게 딱 그냥 제압을 했다는 겁니다. 한 번에 제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오갈 데가 없는 한동훈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협박에 실패하자 탄핵에 찬성하겠다 이런 쪽으로 돌아섰고, 지금 또 겁먹은 놈들이 새앙지 같은 놈들이 난파선이 될 것 같으니까 먼저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뛰어내려봤자 먼저 빠져 죽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럼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치자. 그럼 헌법재판소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형사 이 재판하고 이 탄핵 재판이 동시에 열릴 때에는 말이죠. 이 탄핵 재판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만드는 거냐면 아무래도 형사 재판에서 증거가 확실하게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 유무죄 나오는 거, 여기 나오는 증거를 보고서 탄핵 재판을 하게 되면 더 확실하게 재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탄핵 재판을 덜렁 먼저 해놨는데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안 나오고 무죄가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상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너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말이죠. 이 다툼이 치열하면, 그러니까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거거든요. 근데 쟤들은 내란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을 기다려가지고 탄핵재판을 하겠다고 정지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니 엄청나게 오래 갑니다. 왜? 형사재판은 1심, 2심, 3심 하는데 적어도 1년, 2년 갈 건데 이거를 기다렸다가 만약에 탄핵재판을 한다 그러면 탄핵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끝날 수가 없죠. 물론 그렇게 될지는 뭐 우리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헌법재판소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사부재의라는 게 있어요. 일사부재의라는 것은 뭐냐면 한 회기에 국회에서 한 번 부의한 안건은 다시 같은 회기에 부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회기에라고 돼 있는데 이 회기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이 회기가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될 때까지라고 그러면서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부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건을 갖다가 한 번 부의해가지고서 이것이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또 이제 탄핵 심판을 위해서 다시 또 탄핵안을 부의하고 그래서 또 부결되면 또 탄핵안을 부의하고 이거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맞지 않죠. 일사부재의 원칙에 맞지 않고 이거는 법리에 맞지 않고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죠. 따라서 여기에서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해서 표결해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에 14일 날 또 이제 표결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한번 부결됐던 것을 다시 또 부의해 가지고서 표결에 붙이는 이 자체가 우연이고 위법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이것이 우연이냐 위법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12차례의 계엄이 발령이 됐는데 단 한 번도 계엄이 발령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우연이다 위법이다라고 판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1997년 대법원 판례 같은 거 보면은 이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폭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번에 계엄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지금 뭐 중앙선관위에 계엄군 몇 명 보내고 그다음에 국회에 계엄군 몇 명 보낸 게 전부 다입니다. 이것이 무슨 폭동입니까? 그러니까 폭동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다. 또 하나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땅을 빼앗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헌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저 국회의 입법 독재라든가 입법 독재, 예산 독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갖고 그것들의 문제점을 인식한 다음에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그것이 우연이다, 위법이다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로 가도 얼마든지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헌법 제51조에 의해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해서 헌법 정신에 반해서 기각될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연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중대한 헌법 위반, 중대한 법률 위반이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로서의 계엄 발령이 과연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 중대한 법률 위반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로 간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질 경우보다는 이길 가능성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가서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여론전입니다. 문제는 여론이에요. 이 재판이라는 게 말이죠. 이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 완전한 법치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항상 제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법치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권층이 생겨나는 거고 그다음에 전관 예우니 뭐 이런 말이 생겨나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은 법에 군림한다는 말이 생겨나는 거고 이 법치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과 상식을 기대했고 법치주의를 세워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치를 유린한 건 실질적으로 누구냐? 그거는 민주당과 이재명이에요. 법치라는 것은 형식적 법치가 있고 실질적 법치가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법에 맞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에 맞지 않으면 그건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형식으로만 그냥 법에 맞는 척하고 사실은 법에 위반되면 그게 법에 위반된 거지 형식에 맞으면 뭐 할 겁니까? 그것이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보는데 근데 헌법에서는 이 실질적 법치주의 위반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예산을 막 깎고 그다음에 법을 갖다 지멋대로 만들고 이것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반했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위반한 국회에 대해서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의 실질적 법치주의 위반을 바로잡으려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소 간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것은 여론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론재판에 의해서 저것들이 전 언론이 나서가지고서 이게 내란이다. 이 비상계엄은 우연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몰아가면 그러면 사회 분위기가 기울어버리면 이 헌재도 더 이상 어쩔 수 없구나 하고 그야말로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사회 분위기만 기울지 않으면 자유우파가 정말로 봉기하고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헌재도 용기를 얻고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6명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더군다나 지금 또 6명 갖고는 안 된다. 지금 재판이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충원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6명 채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헌법재판관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는 거를 파면되는 걸 원치 않을 거란 말이야. 가사 다소 조금의 위법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파면하는 거야. 파면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헌재는 따지는 것이 윤석열이 다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 잘못하지 않고 조금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파면할 수는 없다. 그게 노무현이잖아요. 노무현이 잘했다는 게 아니었어요. 노무현이 잘못한 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잘못하진 않았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론전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이 방송 많이 날려주세요. 공유해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해주세요. 여론전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